네, 우리 13회 리뷰 테스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기 조건에 대한 거 나와 있고요. 온도를 일단 줬고, B쪽은 이제 진공이라고 돼 있고요. 부피는 이제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같다. 자, 밸브를 열어서 평행에 도달했을 때, 즉 자유팽창에 대한 질문이죠. 조금 고급지게는 비가역적 단열 팽창. 기억본 보면 내부 에너지, 내부 기체의 절대 온도는 2분의 T 제로인가. 그러니까 요거는 딱 뭐 해보라는 얘기냐면, 자유팽창의 특징 정리했어요 라는 거죠. 그때 특징이 온도 변하지 않아 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빠르게 X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내부 기체의 왜 발음이 이래? A 내부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8분의 3 nRT 제로이냐. 온도가 안 변했기 때문에 토탈,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지요. 그쵸? 원래가 얼마였냐면 2분의 3 nRT 제로였습니다. 다만 밸브를 열게 되면은 A하고 B에 균등하게 분포가 될 거기 때문에 요거의 절반씩의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할 수는 있으나 아주 정확하게는 확률상 그렇다란 얘기고, 실제로 어느 순간 A 쪽의 기체가 조금 더 몰려 있을 수도 있고 B 쪽에 조금 더 몰려 있을 수도 있죠. 불규칙하게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8분의 3이 될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니은은 택도 없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 평형에 도달하는 동안 엔트로피 변화량 상태 함수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등온에 대한 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된다. 따라서 NR, LN 부피가 2배가 됐기 때문에 2다. 이렇게 해서 디귿을 우리가 골라 주실 수가 있겠죠. 네, 2번 문제는 이제 열기관 문제인데, X, Y가 일순환하는 동안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 합리를 표로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X, Y 열 효율에 대한 B를 구해라 라는 거니까, 필요한 개념은 열 효율이라는 게, 카톡을 꺼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흡수한 열분의 열기관의 한일 또는 1-QH분의 QL. 근데 지금은 카르노 기간이란 표현 없으니까 온도로 갈 수는 없고요. 요걸 이제 하나 선택을 해서 쓸 건데, 그리고 열기관이 한일은 QH-QL이죠.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일단 W가 W0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흡수한 게 5Q0 마이너스 방출한 게 7E0. Y 같은 경우에는 3W0가 1이고요. 흡수한 게 15E0 마이너스 방출한 게 3Q0. 즉 기호가 세 종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좀 줄여서 연립해가지고 열 효율에 대한 거를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 라는 게 이제 취지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쨌든 미지수가 3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기호를 종류를 확 줄일 수는 있어요. 그죠? 대입을 해도 좋고, 뭐 아니면은 약간 곱하기 해서 빼는 식으로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뭐 이번에는 W0라는 게 보이니까 여기다 이걸 통으로 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15Q0 마이너스
21 E 제로가 15 E 제로 마이너스 3Q 제로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18Q 제로가 얼마야? 넘어가면 계산이 안 되지. 30, 36? 36 E 제로. 따라서 일단은 Q0가 숫자가 좀 짧게 되네요. E0. 그러면 이렇게 구했으니까 W0를 E0로 뭐 바꾸죠 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7 E0 720가 아니지. 그럼 W0라는 게 10-7이니까 320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서 열효율 요거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 x라는 거는 일단 5q0 그러면 12제로 분의 그리고 w가 w0 320 이렇게 되네요. 즉 0.3이네요. 그리고 이 y라는 게 그러면 일단은 1520 흡수한 것분의 w가 3w0니까 3w0니까 920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3, 5 이렇게 될 거라 0.6이죠. 따라서 딱 정확하게 2배가 차이가 난다. x분의 yr라고 그랬기 때문에 2번을 깔끔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전기력에 대한 문제인데, 얘는 이제 문제 취지가 만약에 이제 요 B쪽이 직각이었으면은 3대 4대 5가 될 건데, 그래서 3R 골라라 이거 아니고요. 직각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좀 식정리를 해봐라는 거. 즉,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4 만들고 여기 5 만들고 요 길이 여기 직각이 아니면 이거는 3 안 되거든요. 그쵸? 3대 4대 5 쓰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답이 3이 나오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기력의 크기를 이제 15, 12, 20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점전화 사이의 전기력이니까 상수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하량은 A하고 B는 줬고 C는 안 줬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쓰다 보면 C의 전하량이 몇 Q이다도 나올 것 같고 최종적으로 X가 얼마인지도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표현을 좀 합시다. 조금 짧게. 자, 그럼 이제 A하고 B 사이의 전기력 크기가 15다라고 했어요. 그냥 저는 B를 따질 거라 숫자로 쓸게요. 그 상수는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A하고 B 같은 경우가 거리가 4R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A의 전하량 5Q, B의 전하량 3Q 이렇게 되죠. 그 다음 B하고 C 사이 아니구나, A하고 C가 두 번째구나. A하고 C 사이 그 크기는 12라고 했고요. A하고 C 같은 경우는 거리가 5R만큼 떨어져 있고요. 전하량의 곱 5Q 곱하기 C의 전하량. 마무리 B하고 C 사이 크기는 20에 해당이 되고요. 거리는 X만큼 떨어져 있고요. B의 전하량 곱하기 C의 전하량.
요렇게 되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여기에도 QC가 있고 QC가 있고 하니까 요 둘을 이용을 해서 QC를 먼저 계산하는 게 마지막 연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아, 꼭 그럴 필요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굳이 문제를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A에서 C 사이의 힘하고 B에서 C 사이의 힘을 비교해 버리게 되면은 일단 X는 그냥 나오긴 하죠. 나누게 해버리면 QC가 어차피 지워지면서 그쵸? 그게 얼마다라는 게 계산이 되지만 일단 뭐 C도 구했다라는 취지로 봅시다. 그러면 A 요 두 개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뭐를 할까 보니까 뭐 나누기가 좀 좋네요. 12분의 5를 만들게 되면 숫자만 좀 볼게요. 숫자만. 자, 따라서 25분의 5QC 분의 16분의 15. 원래는 Q 하나 써야 되는데 그냥 숫자로 그걸 따져보려고 숫자만 그냥 썼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5 남을 거고 얼마냐 그러면 무식하게 할까요? QC는 5분의 12 곱하기 16분의 15 곱하기 5. 5 하나 지워지고 4, 3. 그래서 4분의 15Q 이렇게 나오죠. QC 이제 구했으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나니까 X제곱분의 3Q 곱하기 QC가 4분의 15Q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좀 숫자가 지저분하긴 한데 4분의 45 Q제곱 나누기 X제곱 그게 20이다 라는 게 있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좌변이 즉 15분의 20만큼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따라서 우변도 15분의 20, 즉 3분의 4만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만 좀 곱해버리면 16분의 15, 그러면 5, 4, 4분의 5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럼 4분의 5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4는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x제곱분의 45라는 게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x제곱이 9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x는 3알이야 라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 조금 연습해 보셔라 요런 취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x하고 qc를 같이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겠네요.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심각하게 높은 거라기보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고 그걸 토대로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어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각각 요 위치에다가 ABC 점전화를 좀 고정을 시켜놨고 전기장이 원점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에서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B하고 C는 원점에서 B하고 C는 전화 배치를 보니까 B하고 C는 원점에서 둘 다 플러스 Y 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Y 방향의 전기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가에서 B하고 C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A에 의한 전기장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무조건 양전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B의 부호를 준 거죠. A가 양전하인데 그럼 B가 음전하여야지. 그래야 원점의 플러스 1쿨롱을 당기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런 방향의 전기장이 나오겠죠. 즉 여기는 B가 만드는 게 이만큼, A가 만드는 게 이만큼을 합성한 거죠. 따라서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죠. 2원 코사인 45도가 A에 의한 전기장, 즉 가에서의 2와 같지요. 자, 이런 것들을 아마 질문을 했을 거예요. 기억번. A하고 B의 전하량 부호는 반대이다. A하고 B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맞죠. C도 찾아 놓을까요? 그러면 B가 현재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C 역시 원점에서 B하고 반대 방향의 전기장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C는 음전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전하량의 크기는 A하고 C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잖아요. 그쵸? 일단 가에서는 뭐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냐면 B하고 C에 의한 전기장이 같아야 되는데 거리가 2대 1이기 때문에 요 R제곱이 4대 1이에요. 그래서 B하고 C의 전하량이 4대 1이에요. 그걸 알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이게 45도를 만들었다란 얘기는 A에 의한 전기장과 B에 의한 전기장이 같다란 얘기거든요. 근데 원점이 역시 B가 2배가 멀기 때문에 B의 전하량과 A의 전하량 크기가 4대 1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C하고 A하고 전하량 크기는 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번. 이 원은 2 루트 2냐? 요거 정리한 거죠. 그러면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2 곱하기 2가 돼야 돼서 디귿은 틀렸다. 요렇게 우리가 골라주실 수 있죠. 자, 마지막 5번 문제. 예제에 대한 약간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전화를 요 정육면체의 하나의 꼭지점, 뭐 가령 요런 지점으로 당겨왔다 했을 때 그때 이 정육면체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정가운데 있을 때는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알짜 전기 송석이 유전율분의 내부에 있는 전하량. 그래서 원래 위치에 있을 때는 이 6개의 면을 통과하는 게 입실론분의 Q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대칭성을 만족하면 좀 편하게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점전화가 모서리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된 거고요. 나는 요 면을 통과하는 게 궁금한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전체 모양의 기하학적인 대칭성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라.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즉
저 조만한 문제 정육면체를 요게 더 낫겠다. 8개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점전화가 이제 큰 정육면체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걸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8개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8분의 1이다 라고 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는데 요거까지만 얘기 드릴까? 이제 교재 내용을 충실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점전화가 여기 있게 되면은 점전화로부터 빠져나오는 이제 전기력선들이 이런 식으로 막 그릴 수가 있을 건데, 즉 여기에서 요면과 아랫면 그리고 요 옆면, 그러니까 앞면과 아랫면, 왼쪽 옆면 같은 경우는 전기력선이 점전화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나란해요.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과하는 거는 지금 형광색으로 표시한 3개의 면을 뺀 나머지 면이거든요. 즉 요면, 요면, 저쪽의 뒷면 이렇게 됩니다. 요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정확하게 다른 애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통과하는 면이 이렇게 돼요. 역시 3면씩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도 총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은 마냥 쉽다라고 느껴질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